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알고 사리 판단을 할 줄 알며 옳고 그름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이들을 향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어제 열린 쇼트트랙 경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짓거리를 했습니다. 중국은 혼성 계주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블루투스 터치를 통해 금메달을 탈취해간 만행을 저질렀지만 이것이 나쁜 짓거리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어제도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도둑질을 일삼아 2022년 지금 이런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올림픽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확실히 건넌 것 같습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인해 2022년 2월 7일은 인간이 올림픽을 만든 역사 이래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그리고 한국 쇼트트랙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가 오심과 편파 판정으로 얼룩지며 준결승을 가볍게 통과한 금메달 후보인 한국 선수들이 모조리 실격당했으며,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한 헝가리 선수 역시 금메달이 옐로카드로 바뀌는 마술을 선보인 중국에 의해 금메달을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은 중국 선수들에게 돌아갔으며, 이를 지켜보던 현장의 중국 관계자들과 관중들은 기쁨에 겨워 치아요를 외치며 타인이 보기에 나쁘끄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자 현장은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외신 기자들은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소리를 내며 불만을 표출했고, 중국 관중과 기자들이 앉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선 야유가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현장에 있던 한국의 기자들은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4년 동안 피땀 흘리며 묵묵히 이번 올림픽을 준비했을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가로저으며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고, 헝가리 기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뭐라 소리치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금메달을 도둑맞은 헝가리 또한 현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헝가리 히르TV는 심판들은 헝가리의 류샤우린 선수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매체 야후 스포츠도 중국의 올림픽 운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통해 베이징 올림픽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불평하는 선수들로 가득하다며 판정의 공정성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수 KBS 해설위원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선수들은 내일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서 아예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으며, 박승희 SBS 해설위원은 연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경기라며 우리 선수들이 마음을 안 다쳤으면 한다고 한국 선수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경기를 지켜보던 시민들 또한 어처구니 없고 분하다는 발언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특히 김연경 선수는 계속되는 한국 선수들을 향한 실격 세례에 트위터를 통해 또 실격? 와, 열받네 라고 게시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중국 선수들의 뻔뻔함은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결과를 지켜보기 마련인데, 중국 선수들과 코치진들은 심판 판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지 북을 두드리는 행동을 취하며 결과를 기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관영매체 황구시보는 중국 선수들이 놀랄만한 역전승을 거두며 남자 1000m 쇼트트랙 경기에서 조국의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적은 쇼트트랙 강국인 한국의 두 선수가 준결승에서 실격 처리를 받으며 과거 평창에서는 볼 수 없는 더 정밀화된 장비로 정확하게 반칙을 잡아낸 중국 과학기술의 승리라며, 결승전에서도 먼저 반칙을 일삼은 헝가리 선수를 밀어내고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선보여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다는 중국스러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왕위는 한국의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실격 처리되고 박정혁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한국은 남자 1000m 경기에서 전멸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위는 스포츠에서 유독 반칙이 심했던 한국 선수들은 이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반칙을 일삼았지만 중국의 철저한 감시 속에 실격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고 퇴장했으며 운까지 따른 중국팀은 결승전에서 헝가리 선수의 부정 실격패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며 순조로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상신문은 빙상의 악인인 황대헌이 자신의 주력 종목인 1000m에서 반칙을 저지르며 퇴장당했다는 황당한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1000m 세계 기록과 올림픽 기록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황대헌이 준결승 1조에서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페널티 판정을 받아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반칙을 일삼은 그런 악인의 행위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쓰레기 같은 기사를 내보내며 자국의 선수들을 칭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북경만보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금까지 아무런 성적도 내지 못해 코치진은 얼굴이 굳어졌으며 한국 선수들은 초라하게 퇴장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 역시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이번 한국팀의 초라한 성적은 과거 자신들이 지은 업보에 대한 대가라며 결승전에 오를 수 있었던 2명의 한국 선수들이 실격패를 당하는 모습을 본 한국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황대헌과 이준서 모두 레인 변경 반칙으로 실격패를 당했는데 이러한 잔재주가 다른 대회에서는 기술로 통할지 몰라도 중국의 첨단 장비 앞에서는 하나의 반칙일 뿐이라는 다소 황당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뻔뻔함도 위의 언론들과 같았습니다. 심판은 잘못 없어. 이번 올림픽은 360도 전체를 감시하는 장비가 있으니 모두들 심판을 믿어야 해. 이번 한국팀은 자신들이 평창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되돌려봤네. 지저분한 한국팀만 탈락된다면 누가 우승해도 기분 좋은 일이지. 이번에 개최국의 이점이 좀 큰 것은 맞지? 아마추어들이나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왕멍 같은 인류 선수들은 심판의 판정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잖아.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심판도 중국 사람 아닌데 뭘. 시합의 규칙은 잘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니 얼굴이 화끈거리네. 조금만 더 공정하면 안 될까? 이전에는 한국이 몰래 반칙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다 걸리니까 한국이 적응을 못하네. 홈터스라 말하지 말자. 이거 다 한국이 평창에서 그랬기 때문에 되돌려받는 것이라고. 심판들이 한국에 엄청 원한을 갖고 있었나 봐. 솔직히 한국의 황대헌이 치고 나오는 기술은 배울 가치가 있다고 봐. 쇼트트랙에서 심판과 관련된 논쟁은 많았어. 중국팀도 손해본 적이 많았고. 난 매번 올림픽을 중국에서 개최했으면 해. 난 한국 선수들이 반칙으로 실격패 당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 솔직히 이런 시합은 별로인 것 같아. 심판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잖아. 이번 경기를 집에서 TV를 통해 지켜본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어떻게 각인될까요? 중국이 크게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금메달 한두 개를 얻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에서 일부 봤듯이 자국 내 댓글들의 반응도 전부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그 자격이 되는 국가가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에게 성대한 잔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경기를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이제 중국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